그래서 교과서 108페이지 삼각함수 활용 단원평가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1번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이고 1번부터 한번 해보면요. 삼각형을 좀 그려봅시다. A가 10이고 B가 8이고 C가 150도니까 두 변과 사이각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넓이를 구할 수 있죠. 따라서 넓이를 구해보면 S는 네,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사인의 150도는요 2분의 1이 되니까 약분이 되면서 답은 2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면요. 자, 2번도 똑같은 넓이를 구하는 문제이고 조건만 좀 바꿔주면 자, B가 6이고 C가 9고 A의 각이 135도니까 마찬가지로 두 변과 사이각이 있으니까 2번도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넓이를 구해주면 S는 135도가 되겠고 135도는요 2분의 루트 2가 되니까요 얘만 약분이 들어가서 2분의 27의 루트 2가 되겠네요. 자, 2번을 보면 일단은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결국 사인과 외접원이 등장하니까 사인 법칙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조건을 한번 해석해 보면 여기에 사인 A가 곱해져 있으니까요. A를 나눠주면 사인 법칙의 형태를 만들어내겠죠. 즉 이렇게 나누는 값이 6이 되는데 사인 법칙에서 이 값이 외접원의 지름인 2R이 되니까 따라서 외접원의 반지름은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면요. 이렇게 삼각형의 조건들이 주어져 있을 때 사인 B의 값과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봤을 때 결국 사인 법칙을 또 활용하는 문제니까요. 1번부터 한번 해보면 1번은 그 사인 B의 값을 구하는 건데 A의 각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사인 B는 변의 B와 같다는 성질을 한번 이용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조건을 해주면요. A가 120도니까 사인 값을 붙이면요. 2분의 루트 3이 되겠네요. 따라서 식을 써주면요. 사인 A 대 사인 B는 A 변의 길이 6대 4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 6대 4라는 거는 3대 2와 똑같은 거니까 내항, 외항을 곱해주면 3의 사인 B는 루트 3이 되니까요. 사인 B의 값은 3분의 루트 3이 되겠네요. 이번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요. 일단 조건 자체에 A의 길이와 그 대각인 각 A의 크기가 주어져 있으니까요. 사인 법칙을 바로 이용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식을 정리 한번 해주면 사인 A분의 A는 2R과 똑같으니까 사인의 12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고 그 다음에 A는 6이니까요. 이 값을 정리하면요. 루트 3분의 12가 되고 이게 2R이 된다는 소리겠죠. 따라서 계산하면 6으로 약분이 되니까 R의 값은 2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을 보면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코사인 C의 값을 구하려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 변의 길이와 코사인 C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라는 문제겠죠? 그래서 한번 써보면요. 코사인 C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코사인 C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남은 게 A, B니까 A랑 B만 가지고 놓으라고 했죠? 그래서 이 A, B에 마이너스의 C제곱으로 표현이 되겠네요. 근데 조건에서 C제곱이 주어져 있으니까 요 조건을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많이 날아가겠죠. 그래서 A제곱 사라지고 B제곱 사라지고 이 마이너스는 여기 있던 마이너스는 얘 때문에 플러스가 되면서 식 자체가요.
이렇게 남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있던 A, B도 날아가면서 답은요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을 보면요. 이렇게 변 세변의 길이 A, B, C가 주어져 있을 때 각 A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니까 이것도 교과서에서 풀었던 코셈 법칙을 변형하는 문제겠네요. 그래서 A의 크기와 관련된 거니까요. 코사인 A는 A 말고 남은 게 B, C니까 B랑 C만 가지고 놀면 2, B, 그 다음에 C, 그다음에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의 A의 제곱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한번 계산 한번 해보면요. 이거는 16에 24가 되나요? 그래서 이거는 24니까 64, 24가 약분이 되면서 이 값이요. 네,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코센 값이 2분의 1이니까 각은 60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을 볼게요. 자, 이게 조건들이 A, B의 길이, A, C의 길이, 그리고 이런 조건이 들어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직 잘 해석이 안 되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네, 이런 상황에서 AB가 6이고 AC가 4이고 그 다음에 사인의 B 더하기 C의 값이 4분의 1이라는 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변과 사이각이 필요한데 일단 각 자체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각과 관련된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데 이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좀 달릴 수 있겠는데 우리가 B 더하기 C라는 건 요 각과 요 각의 합인데 이 각의 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삼각형의 전체 내각은 180도 즉 파이니까 이 B 더하기 C라는 건 파이에서 A의 각을 뺀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즉 이 조건은 사인의 네, 이 조건을 바꿔줄 수 있다는 거고 이 값이 결국은 사인의 A 값이니까요. 사인 A가 4분의 1이라는 좀 요 사인의 값이 4분의 1이라는 게 주어져 있는 거네요. 따라서 결국은 사이각의 사인 값을 알았으니까요. 넓이 S는 2분의 1 까먹지 마시고 사이에다가 사인 값 4분의 1을 곱해주면 되니까요. 답은 3이 되겠습니다. 2번을 보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6이 주어져 있는데 이 원에 내접한다고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각 A의 각이 105도이고 이 조건을 만족을 할 때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잘 보니 관찰 한번 해보니까 일단 원에 내접한다는 조건이 들어있고 사인과 또 관련된 것이 있으니까 뭔가 사인 법칙이 들어가는 느낌도 좀 들죠. 그래서 뭔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상황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 조건 자체가 여기 있는 조건 자체가 좀 그렇게 표현이 깔끔하지 않으니까요. 요거를 좀 일단 좀 바르게 좀 고쳐주면 일단 위에 문제에서 봤듯이 여기 있던 A 더하기 B의 각을 우리가 바꿔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체 180도 즉 파이에서 A 더하기 B라는 건 C의 각을 뺀 것과 똑같으니까 결국 사인의 파이 빼기 C와 똑같게 되고 그 말은 요 부분은요. 요 부분은 사인 C와 똑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하면요. 사인 C가 여기 하나 두 개 곱해진 거니까 사인의 제곱 C가 1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4분의 1이니까요. 사인의 C의 값은 풀마 2분의 1이 이제 되겠는데 여기에서 A각이 105도로 둔각으로 주어져 있으니까요. C의 값은 A각으로 즉 2분의 1만 해당이 돼서 C의 각은요. C는 2분의 1이니까 30도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네요. 따라서 각 A가 105도이고 C는 30도니까요. 남은 B의 각은 따라서 B의 각 자체는요. 45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B의 각을 구했으니까 우리가 그 외접원의 반지름 6이 주어져 있고 그 대변인 B를 구하는 거니까요. 결국은 사인 법칙을 적용할 수 있겠네요. 즉 사인의 45도분의 B의 값은 외접원의 지름이니까 반지름의 2배를 곱해주면 12가 되겠고 이거 식을 정리하면요.
되니까 이 부분을 이 분모를 곱해서 올리면요. b는 12 곱하기 이렇게 되니까요. 6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을 보면요. 상황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비행기와 미나 사이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여기에 길이를 물어보고 있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문제를 보니까요. 내가 알고 싶은 건 x의 길이인데 이 x의 대각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변의 길이가 120이 주어져 있으니까 뭔가 대변과 대각 사이의 관계를 쓰기 위해선 사인 법칙이 필요하겠고 결국은 이 120의 대각인 여기에 각이 필요하겠네요. 그럼 이게 몇 도가 돼야 돼요? 그죠?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여기 두 개를 더하면 120도니까 180에서 빼면 여기는 60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대각과 대변이 다 찾아냈으니까 사인 법칙을 써주면요. 마찬가지로 변의 b는 사인 b와 똑같으니까요. 사인 60도, 즉 2분의 루트 3대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는 120대 x라고 쓸 수 있겠고, 얘는 이렇게 지워주면요. 내양 외양 곱해서 루트 3x는요. 네,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x의 값은 얼마예요? 40의 루트 6이 되겠네요. 자, 9번입니다. 세변의 길이가 A, B, C에 대해서요.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탄젠트 C의 값을 구하려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식을 좀 꾸며내야 되느냐 하겠는데, 일단은 탄젠트 C라는 이 각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세변의 길이와 관련된 또 세변의 길이와 관련해서 각을 찾는 것, 즉 이것도 코셈 법칙과 연관이 돼 있다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코사인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니까 코사인 법칙을 이제 좀 적용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보면요, 탄젠트 C의 값을 찾아줘야 되니까 결국 각 C에 관련된 코사인 법칙이 필요하고, 그 말은 이 중에서요 여기 C의 제곱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C의 제곱을 코사인 법칙으로 적용하면 이 그 공식 안에 코사인 C가 들어있으니까요. 바로 요 부분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는 게 맞겠네요. 그쵸?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건 탄젠트 C의 값, 즉 C의 각이 필요하니까 이와 관련된 코사인 C의 값이 필요하고, 결국 코사인 C를 구하기 위해선 코사인 법칙에서 이 C의 제곱을 변형해야 된다 라는 논리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주면 C의 제곱은 이렇게 되니까요. 이 식을 이제 식에 넣어서 대입을 한번 해주면 좌변은 이렇게 되고 우변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좀 지워주면요. 네, 이렇게 좀 지워지네요. 따라서 또 그리고 얘를 또 좌변으로 넘기면 A, B가 되니까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결국은 여기 있던 A, B도 약분이 되면서 결론적으로 코사인 C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코사인 값이 음수라는 건 결국 둔각, 즉 이사분면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건 생각했을 때 바로 있는 이사분면을 의미하니까 결국 탄젠트의 값을 구해주면요. 우리가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직각삼각형을 그리기로 했죠. 자, 직각삼각형에서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2대 1의 비율이고 여기는 루트 3이 되겠네요. 따라서 탄젠트 C의 값은요. 자, 탄젠트 C의 값은 요에서 루트 3이 되는데, 문제는 이사분면이니까 부가 뭐가 돼야 돼요? 그쵸?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따라서 탄젠트 C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3인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10번을 보면 10번은 사인의 b가 이렇게 쭉 주어져 있네요. 이럴 때 코사인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우리가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의 b는 변의 b와 똑같다고 했으니까요. 사인이 4대 5대 6대 2의 비례를 갖고 있으니까 변의 b 자체도
4대 5대 6의 비례를 갖고 있겠네요. 근데 이놈은 비율이니까 이게 정확한 길이는 알 수 없으니까요. 그 세 변의 길이를 세 변의 길이를 4K, 5K, 그다음에 6K를 놓고 풀어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코사인 A 값을 구하면 코사인 A라는 건 코사인 법칙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세 변의 길이를 그냥 얘를 A, B 이렇게 C로 놓고 하나씩 대입을 한번 해보면요. 2 곱하기 B 분의 B의 제곱 25 K 제곱 C의 제곱 A 제곱 이게 되겠네요. 식을 정리하면 분의 이 식이 얼마냐면요. 20에 그러니까 45가 되겠네요. 맞죠? 따라서 일단 K제곱과 K제곱이 다 약분이 되고 그다음에 5, 9, 45 그다음에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결국 남은 것만 따지면요. 답은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을 봅시다. 조건 자체가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결국 외접원과 관련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인 법칙이 필요하고 결국 사인 법칙 구하기 위해서는 변의 길이는 주어져 있으니까 사인에 관련된 각 자체가 일단 찾아내야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사인 각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알고 있는 건 세 변의 길이밖에 없으니까 일단 우리가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각을 찾을 수 있는 거는 바로 코사인 법칙이죠. 그래서 일단 방향 자체를 코사인의 법칙을 이용해서 코사인의 각을 구하고 하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사인 각이 필요하니까 이 코사인에 관련된 각 자체를 우리가 공식을 이용해서 사인으로 바꿔준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세변의 길이가 아무거나 주어져 있으니까 아무거나 코사인 값을 찾아봅시다. 그래서 코사인 A를 구하면요. 이렇게 되겠고 얼마예요? 65가 되겠네요. 그래서 약분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되고 10 자 13이 되고 따라서 이거는 14분의 13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결국 사인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사인 값이 필요하니까 이걸 이제 여기서 사인 A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때 배웠던 공식 중에 사인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은 1이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사인의 A의 값을 구해야겠죠? 따라서 사인의 A는요, 루트의 1 빼기 코사인의 제곱이 되겠고, 루트의 14에 14니까요. 196에 169가 되겠어요. 계산하면요. 14에 루트 얼마인가요? 자, 계산을 27이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3 루트 3이네요. 따라서 사인 값이 3 루트 사인 A 값이 14분의 3 루트 3이니까요. 결국 이걸 이제 다시 이제 사인 법칙을 적용을 해주면 자, 여기에 사인 A가 구해져 있고 여기는 변 A가 주어져 있으니까 사인 법칙 적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한번 해보면요. 사인 A분의 A요. A 값이 결국은 사인 법칙에 의해서 2R이 되니까요. 결국은 이제 이 식을 정리 한번 해주면요. 자, 어떻게 좀 빠르게 계산이, 자, 이렇게 약분을 한번 해보고, 따라서 루트 3분의 2R이 되니까, R의 값은 2로 나누면, 루트 3분의 7이 되겠네요. 물론 유리화를 이제 당연히 해줘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이네요. 12번을 보면, 이 조건들이 있었을 때 삼각형의 형태를 찾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1번을 보면 sin A와 sin B가 들어있으니까 또 여기에 또 분명하게 ER이라는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sin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요.
이렇게 되겠고, 분모에 있던 이하를 다 날리면 남은 게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C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2번은 보니까 코사인 C, 코사인 B가 들어있으니까요. 이건 코사인 법칙을 좀 변형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한번 변형 한번 해보면 코사인 C라는 거는 코사인 C를 한번 해보면 코사인 C는 이렇게 되고 코사인 B는요. 남은 게 AC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 코사인 C와 코사인 B가 지금 역수로 곱해지고 있으니까요. 그냥 한 번씩 그냥 C를 좀 써볼게요. 따라서 B 곱하기 이놈의 역수가 지금 그러니까 분모에 대해서 역수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수를 곱해주면 이렇게는 C 곱하기 또 역수죠.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좀 약분할 게 좀 살짝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니까 2A 지워지고, 나머지는 아쉽지만 좀 지워지는 게 좀 없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곱해지면서 B제곱이고, 여기도 곱해지면서 C제곱이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냥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갖고, 식의 형태를 좀 찾아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 곱해주면요. 한번 해볼게요. 계산도 분명히 여러분도 실력을 기르야 되는 부분이니까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지금 빠졌죠?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식을 좀 정리하면요. 이거 지금 이렇게 이제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식이 좀 남은 부분이 얘랑 얘 이렇게 이제 남았는데, 식 자체가 지금, 뭔가 형태 자체가 지금 잘 안 보일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형태를 잘 보니까요. 이제 머릿속에서 살짝 좀 형태를 좀 굴려보면요. 그래서 좀 식이 좀 복잡할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근데 형태를 좀 보니까 여기가 이 두 개 양이 A 제곱을 묶이면 B제곱 빼기 C제곱이 이제 남게 될 거고, 여기 있는 이놈을 갖다가 이렇게 넘기면 B 4제곱 빼기 C 4제곱이니까 이것도 제곱끼리 합차가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계산식이 좀 복잡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좀 형태가 좀 보이냐면요. 자, 얘를 넘기면 여기다 좀 쓸게요. A제곱에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으로, 즉 얘를 잡아 넘기면 이렇게 이 형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우변으로 넘기면요, B 4제곱 빼기 C 4제곱이니까 이걸 합차 공식을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좀 식이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뭐 바로 보이기는 좀 힘들겠지만,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관찰을 좀 해봤을 때요, 이게 적당히 이항을 하면 이런 형태가 좀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식을 좀 정리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똑같은 두 개의 식이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약분하면 안 되죠. 왜냐면 이 값 자체가 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0일서는 당연히 약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케이스 자체를요, B의 제곱, C의 제곱이 0일 수도 있다는 상황을 일단 전제로 깔았을 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0이 됐을 때는 다 좌우변이 0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족을 하고, 이 경우는 당연히 B랑 C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고, 만약에요, 이 값이 0이 아니면, 0이 아닐 때는 당연히 약분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지워질 수 있고, 이렇게 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당연히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좀 계산이 좀 복잡하고 인수분해까지 들어가는 거라서 약간 좀 계산이 좀 까다로울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13번을 봅시다. 자, 이번이 지울 테니까 혹시나 필기 못했으면 잠시 멈춰놓고 지워보세요. 13번은요,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A, B 사이의 거리,
즉 여기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남은 두 변과 사이각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뭐 코세 법칙을 이용하면 금방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한번 이용하면서 해보면요. 50의 코사인 슈도는 2분의 1이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단순 계산이네요. 그럼 이걸 계산 한번 해보면 뭐 어떻게 해야 좀 괜찮나요? 40제곱 만들어주고 이게 60이 공통이니까요. 60을 묶어주면 60 곱하기 20이 이제 되겠네요. 그래서 1600에 1200이니까 2800이 되겠고 이거는 10제곱에 74, 28이 되겠네요. 74, 28이 되니까 따라서 x의 값은 20의 루트 7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무슨 문제인가요? 이게 이 삼각형 그러니까는 이 넓이가요. 이 넓이가 전체 넓이를 2등분을 한다고 하네요. 이럴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여기 AD와 A의 2의 곱을 변의 길이의 곱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넓이가 2등분 된다는 소리니까 그리고 이 삼각형은 당연히 이 중심각 자체를 공통으로 갖고 있는 각이니까 공통으로 갖고 있으니까요. 방향 자체를 전체 넓이 ABC의 2분의 1배가 이 파란색 색칠한 영역이다 라고 방향을 잡으면 되겠네요. 즉 따라서 한번 해보면요. 식을 써봅시다. 파란색 영역의 넓이죠. 곱하기 AD A2에 곱하기 sin A 즉 중심각 이 넓이는요. 전체 넓이요. 2분의 1에 3, 4에 A의 전체 넓이의 2분의 1배가 되니까 여기에 곱하기 2분의 1을 다시 취해주면 바로 이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 좌변의 넓이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좀 약분을 좀 해주면요. 이건 다 없어지고 얘도 이렇게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결과가 여기 들어있고 따라서 남은 것만 계산해 주면요 이렇게 되니까 답은 6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이에요 15번은 이렇게 사각형이 있고 대각선의 길이가 지금 보니까 PQ가 주어져 있고 이 대각선이 이루는 각이 120도일 때 이 사각형의 넓이가 주어져 있네요. 그리고 P와 Q의 합이 주어져 있을 때 이 값을 구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인데 이거는 뭐 많이 나오는 주제는 아닌데요. 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와 그 대각선의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이 주어져 있으면 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써보면 S는 2분의 1 곱해주고 PQ에 sin 120도라는 이런 공식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 뭐 그냥 원리는 간단하게 어떤 원리를 이제 갖고 있냐면 요 대각선 있죠. 이 대각선을 평행하게 여기다가 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뭐 그림이 좀 잘 안 맞는데 이렇게 대각선에 평행하게 그림을 그려주고 또 AC와 평행하게 또 대각선을 그려주면 지금 뭐 그림 그냥 한번 참고만 해보세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하나의 평행 사변형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내가 대각선과 평행하게 그었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평행하게끔 평행 사변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똑같이 평행이동을 했으니까요. 여기의 각도 120도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대각선 길이가 그대로 평행이 됐으니까 여기의 길이도 당연히 Q가 되겠고 대각선을 그대로 이동했으니까 여기의 길이도 P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평행삼의 넓이는 이 평행삼을 반으로 이렇게 쪼갰을 때요. 이 삼각형의 2배가 되는데 보니까 이게 두 변과 사이각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요 사각의 넓이의 2배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전체 평행사변의 넓이는 전체 평행 사변형의 넓이 자체는요. 원래는 이제 삼각형의 넓이였는데 이렇게 2배가 들어있으니까 그냥 PQ에
사인 120도가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었던 이 색칠이 영향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느냐? 보니까요, 우리가 그대로 평행을 했기 때문에 넓이 자체가 얘와 얘는 똑같고, 마찬가지로 지금 잘 안 보일 수 있겠는데 얘와 얘도 똑같고, 그리고 얘와 얘도 똑같고, 얘랑 얘도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말은 뭐예요? 그쵸. 전체 평행사변의 반이 바로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에요. 따라서 여기서처럼 여기 평행사변의 넓이의 2분의 1배가 바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좀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만 알면 뭐 너무나 쉬운 문제겠네요. 그래서 이 넓이가 문제에서 2 루트 3이라고 있으니까 사인 12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니까요. 약분을 해주면 PQ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8이 되겠죠. 따라서 이제 P 더하기 Q가 주어져 있고 P 곱하기 Q가 주어져 있으니까 오랜만에 나오는 고1대 과정이네요. 이렇게 되니까요. 36에 빼서 답은 20이 되겠습니다. 16번은요. 이렇게 뭐 조건도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반지름 길이 4짜리, 그리고 모선이 12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Q라는 건 여기 OP의 중점이라는 게 좀 특이하네요. 이렇게 이제 실을 감았을 때 이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당장은 이치로 해석하면 힘드니까 이걸 전개도로서 한번 펼쳐보면요. 어떤 모양이 나오겠냐면 이런 식으로 부채꼴 하나 존재하고 이 아래 밑면으로서 이렇게 원이 하나 존재하는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모선의 길이가 12, 그러니까 10이고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4니까요. 이 길이 자체가 지금 4인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은 P를 여기서 이거 다시요. 이건데, 자, P가 지금 여기 있을 때요. Q로 가기 위한 가장 최단의 길이는 바로 어떤 길이가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이제 직선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Q라는 건 결국은 모선의 중점이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서의 거리는 당연히 6이 되겠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소의 길이는 바로 여기서 P로에서 Q로 가는, P에서 Q로 가는 바로 이 직선의 길이가 바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최단 길이 x의 길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구하려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12와 6이라는 거 그리고 이 x의 길이인데 그럼 결국은 이 x의 길이를 구하려고 보니까 이 x의 길이는 바로 이 삼각형 여기 이 삼각형의 한 변이니까요. 이 삼각형을 해석하는 게 좋겠어요. 근데 보니까 두 변의 길이는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뭐만 알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왕이면 여기 이 사이각만 알면 우리가 결국 어떤 법칙이 쓰죠? 네, 코사인 법칙으로 우리가 S 길이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결국 우리의 목적은 이 각을 구하는 거, 여기로 가겠고, 이 각을 과연 어떻게 구하겠느냐, 이건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쵸. 우리가 지금 한 번도 이 원을 고려하지 않았으니까 원을 좀 이용할 방법이 있겠고, 그쵸? 결국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걸 원뿔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원의 둘레를 한 번씩 쭉 감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 자체가 원의 둘레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배웠던 부채꼴의 호의 길이 공식이 필요하겠네요. 호의 길이 공식이 오랜만에 나오죠. L은 R 세타는 바로 그 공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용 한번 해보면 호의 길이요. 12의 세타, 그러니까 요 중심각을 세타로 둔다는 소리겠죠. 세타는 원의 둘레 2파이 r이니까 8파이가 되겠고 따라서 세타의 값은요. 네, 이렇게 이제 나왔겠네요. 그쵸? 따라서 세타의 값을 구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코사인 법칙을 그대로 쓰면요. x제곱은 마이너스 2의 코사인의 네, 이게 되겠네요. 근데 코사인의 3분의 2파이는 결국은 얘는 2, 4분면의 각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요 각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요. 이게 지금 다 더하기로 바뀌겠네요. 식을 좀 정리하면요. 144에, 네,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예요?
180에 200이니까 252가 되겠네요. 근데 x는 이걸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요. 252는 4 60, 자, 43, 자, 됐고, 7, 9가 되거든요. 따라서 결국 x의 길이는 236이죠. 6 루트 7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17번이에요. y는 3x, y는 x가 이루는 이제 이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인데, 원래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많이들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상학함수의 활용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자는 건데, 이걸 구하는 방식은 이제 어떤 방식이 좀 많이 쓰이냐면, 여기다가 이제 보조선을, 이거는 좀 특별한 과정이라 그냥 알고만 있는 게 괜찮겠죠? 그래서 보조선을 그어서 여기에다가 x는 t라는 이런 직선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중심각 세타의 크기인데요. 이 세타의 크기가 바로 어떻게, 이렇게, 이 삼각형의 한 각으로 해석을 해주겠다. 바로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갖다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선 이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필요하니까,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좌표를 잡아주면, 여기는 당연히 x는 t고, y는 3t, 여기는 x는 t고, 그대로 대입하면 y는 t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를 좀 잡아주면요, 여기는 3t에서 t를 빼니까 2t가 되겠고, 여기의 길이는 결국 직각삼각형에서의 빗변의 길이니까 t의 제곱에 3t의 제곱은 10t의 제곱이니까요. 루트 10t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는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t의 제곱에 t의 제곱 1대1이니까 루트 2t가 이렇게 되겠네요. 루트 2t요. 따라서 이제 결국 세변의 길이를 정확하진 않지만 t를 이용해서 구해냈으니까 코셈 법칙을 적용하면 코사인 세타는요, 이렇게 마이너스의 그 대각 2t의 제곱이니까요 4t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위에 분의 12, 여기가 8t의 제곱이죠. 얘는 8t의 제곱이니까요 그냥 써봅시다. 이 루트 20의 t 제곱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약분 이렇게 4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건 결국 루트 20분의 4가 되겠고, 자, 이게 되겠죠? 그래서 코세 값은 루트 5분의 2가 된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요, 이 원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뭐 결국은 이 문제 자체는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우리가 보니까 이 두 변이 주어져 있고 사이각이 주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는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위해서는 결국 삼각형의 이 원 자체를 삼각형의 외점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B와 C를 연결했을 때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결국 이 원 자체가 삼각형의 외점원의 넓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그냥 생뚱맞게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원래는 이 두 변이,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이 두 변밖에 없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원의 넓이를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두 변과 마침 사이각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선을 그었을 때 이 원이 특별한 원이 바로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라는 특별한 이 원이라고 고려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방향을 잡는 게 맞겠어요. 또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상학함수의 활용이고, 넓이와 관련된 거는 결국 또 무슨 법칙이에요? 사인 법칙에서 외접원의 반지름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 개념을 이용하도록 좀 그림을 맞춰주는 게 맞았던 방향이겠네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사인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각과 대변이 필요한데, 보니까 지금 각 자체는요 여기에 60도만 주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사인 법칙을 정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60도의 대변인
BC의 길이 여기가 필요하다는 소리고 이 X의 길이만 찾아내면 사인 법칙을 통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낼 수 있으니까 방향 자체를 이 X의 길이를 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네요. 그럼 X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쵸. 결국은 또 두 변과 사이각이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x의 길이를 구하고 그다음에 사인 법칙으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겠다 라는 방향으로 갑시다. 따라서 한번 해보면요. 코사인 법칙이에요. 코사인 60도는 코사인의 60도 그냥 씁시다. 이렇게 써주면 얘는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는 210이니까 208 잠깐만요. 지금 밤이라 좀 계산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96을 빼니까 112가 되겠죠? 따라서 x의 값은요. 4로 계산이 되니까요. 4 자, 잠시만요. 자, 4, 2, 8, 4, 8, 32 맞나요? 그 다음에 4, 7이 되니까 x는 4 루트 7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x는 4 루트 7이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방향을 잡은 대로 각이 60도 주어졌고 그 대변까지 주어졌으니까 완벽하게 사인 법칙을 적용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사인의 60도 바로 씁시다.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분의 7은 사인 법칙에 의해서 2r이 될 테고 그래서 이거 식을 정리하면요 여기다 쓸게요. 2r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되면서요 약분되고 따라서 r의 크기는 루트 3으로 나눈 또 3분의 4 루트 7이 바로 외접원의 반지름이 되겠네요. 따라서 넓이 자체는 이거의 제곱이니까요. 넓이 s는 파이 r의 제곱이니까 3분의 16의 7이니까 112 그래서 3분의 112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